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기관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등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에 나서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CPI 지수와 FOMC 의사록 공개를 뒤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가 보합권, S&P 500 지수는 0.3% 상승, 나스닥은 0.7% 상승했는데요. 어제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성장주 위주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물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 5.4%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방증했는데요. 이 다우존스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을 보면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FOMC 위원들은 연준의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면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면서 곧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는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2,966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960선까지 현재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번 주 박스권 흐름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반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개장 시그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최충성, 그리고 김성연 세 분의 전문위원 모셨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예상 지수가 상승 출발인데요. 어제 반등 오랜만에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CPI 지수가 크게 나타났죠.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해서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11월 테이퍼링 들어간다면 앞으로 유동성 축소에 대한 매도세도 좀 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전날 뉴욕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거의 보합 번역의 수준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를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좀 더 누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날은 양시장 모두 5일선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쇼티지에 대한 영향,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은 낙폭과대로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3,000포인트대의 안착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신용잔고가 좀 줄어드는 그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 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22조 정도의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게 한 20조 정도대까지는 떨어져줘야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 신용에 대한 정리 물량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더 놓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반등을 일단 하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절반 정도 되돌림 자리 때 한 3,050 정도까지도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시장에 있어서 포인트로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자동차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쇼티지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쪽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인 이제 앞으로는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뭐 지수 대비해서 강한 그런 업종군들은 불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아니 원자재 쪽 같은 경우. 근데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 뭐 풍력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꽤나 괜찮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전날 같은 경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실적이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 뭐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원전이 좀 필수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과연 프랑스, 유럽을 좀 따라했었던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을 좀 바꿀지,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원자력 쪽에 있어서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 원자로 쪽에 있어서의 강점이 좀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한정 KPS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절이 좀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정 KPS나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기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이들 종목군들도 충분히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도 이제 내달 다음 달이죠.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좀 복귀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뭐 호텔이라든가 레저, 뭐 영화, 카지노 관련주에 좀 주목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바닥을 이제 실적에 대한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간 만큼 뭐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J, CGV라는 영화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금융주들이 좀 많습니다. 뭐 하나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컨센서스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뭐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칼라홀딩스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배당이 좀 꽤나 많이 나오죠.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니까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좀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계 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기아입니다. 현대차는 저점을 깼지만 기아는 저점을 깨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도체 수급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기아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나름대로 바닥을 좀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시아의 주가 흐름들도 좀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쪽뿐만 아니라 뭐 그리드 쪽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대를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이 이어졌는데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부근에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9% 상승하면서 2,944포인트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4% 넘게 상승하면서 953선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족 우려가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아와 현대차를 위주로 좀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했으나 기관들은 그 물량을 모두 받아내면서 삼성전자도 대량 매수세 들어갔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LG화학이 3.4%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80만 원 선을 가뿐하게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83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상승률 현재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만 9,100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0.4%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400원가량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2.56% 올라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12만 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1.19% 상승합니다. 6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기아도 1.19%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만 5,200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하게 출발합니다. 예상 체결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0.88% 올라가면서 3,000선 포인트 지금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2,970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피 시장 지수 보시면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그 상승세를 아직까지는 좀 2분가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이어서 들어오면서 오늘도 하방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0.83% 상승하고 있는데 96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와는 반대로 조금 더 코스닥이 힘을 받으면서 곡선을 더 가파르게 올려가면서 코스닥이 더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개인들만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29%, HLB가 3.7%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 47,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HLB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가 나와도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만회해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LNF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 21만 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0.69%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만 8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9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위메이드와 함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0.9% 상승하면서 66,1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 코스닥이 5일선에 안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5일선 안착 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평선을 보지는 않는데 딱 이평선을 보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지표를 보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2946이랑 2910 두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바닥이다 계속해서 바닥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어제 마감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어제 마감이 2944로 46에서 2포인트 부족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갭을 떠주면서 시작을 해서 조금 괜찮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갭을 좀 많이 뜨고 시작해가지고 오전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올리면서 조금 이제 반등의 신호탄을 좀 알리는 반등의 세기를 박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2946 위로 올라온 이상 코스피가 2946만 지켜준다면 이대로 쭉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소비자 물가지수도 약간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를 해주었다.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심해질 것 같지는 않다.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지거나 단기간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를 해소해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에너지 공조, 이제 이런저런 공급 사이드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물자 부분이나 이런 공급 부분을 해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시장에 좀 단기적인 악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강한 상승, 강한 반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과 앞으로의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둥국제강인데 둥국제강은 판재류 후판과 철근, 현강 등을 생산하는 철강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냥 철강 관련주로 보면 편하죠. 둥국제강이니까. 어제 포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매출이 20조 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이라고 합니다. 철강 석값 하락 그리고 중국의 감산 호재에 힘입었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3조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대로 좀 철강의 슈퍼사이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철강주들이 어제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연초 후 국내 건설 관련 수요 호조에 철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면서 H현강은 수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고 냉연 제품은 수출 판매 규모가 내수 판매보다 큰 품목으로 수출 가격 상승이 나타나 이익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호평이 있었던 만큼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은 17,600원 위로 다시 주가를 회복하면서 이대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증시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엊그제 종가상 2,910을 지키면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고 바닥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니까 둥국제강은 17,600원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강한 반등 파동을 기대해보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둥국제강은 조건 따로 걸 것 없이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다보링크라는 종목인데 다보링크는 와이파이 장비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와이파이 제품과 솔루션을 통신사업자 시장과 기업 공공시장에서 모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필수 인프라인 초고속 무선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차트도 굉장히 좋고 호재가 있을 때마다 좋은 시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보링크 차트를 보면은 다보링크가 엄청 크게 위쪽으로 시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이렇듯이 몇몇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호재를 갖고 호재 관련 이슈를 본인들이 내도 큰 시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무료 강의를 한번 했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작 단계라서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많이 필요한 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래에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올릴 것 같은 그런 기대되는 테마이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테마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나쁜 흐름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닌데 좀 시세는 좀 아래로 뻗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큰 거래량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매집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종목인 만큼 바닥이 잡힌 다음 진입해도 늦지 않은 종목 같습니다. 바닥이 잡힌 후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2,350원 위로만 올라와 주면은 그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전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종목은 제형 솔루텍인데 제형 솔루텍은 핸드폰 부품, 카메라용 렌즈 등의 이제 나노 광학 부품이라고 하죠. 나노 광학 부품, 플라스틱 사출 금형, 자동차 차체, 전자제품의 본체와 부품 등 이것저것 많이 제조하고 많이 파는 업체인데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사양 손떨림 방지 기능 액추레이터 이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도 해서 이 삼성전자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일부 가동을 멈췄던 이 베트남 공장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위드 코로나 준비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이 제형 솔루텍의 주가가 머리를 서서히 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증시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코스피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도 당연히 오를 거고 이 관련주인 제형 솔루텍 역시도 좀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싼 만큼 탄력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인 1,050원을 지켜주고 반등한 모습이고요. 제형 솔루텍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 1,250원을 돌파 후에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돌파 지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시 바닥도 좀 잡혀가고 베트남 공장 정상화의 호재 기대감, 이런 호재에 따른 좀 주가 상승의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상승의 기대감과 함께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1,050원도 잘 지켜주고 반등했기에 제형 솔루텍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매수 시그널을 드릴 수밖에 없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건 단기적인 코스피의 상승을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을 충분히 받았고 바닥도 지켜냈고 좀 큰 봉에서 일봉 주봉에서 상승 파동 안에서의 좀 저점은 지켜주었다.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뜻이 하락장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좀 단기적으로 하락장의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 다보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형 솔루텍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3분 정도 됐는데요.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셀바시온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제인 코빅실 V의 효능 발표가 임박하면서 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셀바시온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코빅실 V의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제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코빅실 V의 바이러스 중화에 대한 연구 결과와 효능을
셀바시온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코빅실 V에 이집트, 그리고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판권을 통해서 약 3억 2천만 명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이런 수혜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6%대 급등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570원까지 주가 올라갔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최근에 굉장히 약세 흐름을 펼쳤습니다. 4,960원부터 2,800원까지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6,000원대부터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호재를 통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현재는 음봉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6%대 급등 보이고 있고요. 3,570원까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 이재원 대표이사가 유승민 전 의원과 위스콘신 대학교 출신 동문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유승민 관련주로 엮인 그런 종목인데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8.2%가 유승민 전 의원을 택했다고 합니다. 전보다 5%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또 유승민 테마주로 묶이면서 대신정보통신이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17.65% 상승하면서 주가는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대신정보통신도 최근에 주가 흐름 안 좋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함께 계단형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1,375원까지 저점 터치했다가 어제 양봉 뜨고 또 오늘도 양봉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장 초반에 힘 받으면서 대신정보통신 아직까지 주가 흐름 좋은 상태입니다. 1,70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 포텐자의 소모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소모품 매출 증가에 선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증권가에서 전망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그리고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력 장비가 울트라 세이큐 플러스 그리고 포텐자인데 올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죠. 본격적으로 이 소모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 딱 10% 지금 바로 숫자 바뀌었는데요. 급등 중이고요. 주가 7,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 마찬가지로 앞선 종목들과 함께 시장의 약세장과 함께 좀 주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고요. 지금 힘 그대로 받으면서 7,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지수가 예상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더 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18%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개인들의 순매수가 양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모두 시장에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평선에 좀 타는 모습입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부에 거의 다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3,100선보다는 3,000선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주냐 안착을 해주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좀 잡혀갈 텐데 방향이 잡혀갈 텐데 일단 지금은 3,000선 정도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어제 제가 방송에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까지는 시장은 양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항상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을 좀 주시하는 그런 모습에 대체적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실적 호조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은 한 모습이지만
상승 폭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된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포지션을 짧게 잡으셔야 되고, 모두 다 환호성을 부르고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경계하셔야 돼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벤트들은 뭐 한순간에 뚝딱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경계심은 좀 늦추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매수세고,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2,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매수세가 못해도 2, 3일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체크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미세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방향성을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야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을 절대적으로 짧게 잡으시고 매매하시고, 포지션을 나는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신다면 자금 이동 방향 잘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인맥주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인맥주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다음 이제 순환이 돌아온 섹터는 사실 인맥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답이 있다. 그리고 섹터류 관련이나 그런 부분들, 미중과 관련된 그 시장의 악재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좀 체크해드렸고, 세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 처음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에너지난과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쉬어가던 자리에서 나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그런 전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 SMR 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 글로벌 사업 기회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는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서 회사들을,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많이 매각을 하고 또 그랬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는 두산이라는 기업보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쪼개지고 어딘가 인수를 해가고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나 좀 악재는 피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내막에서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난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해결은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추세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되, 무거운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보다는 지금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원유라든지 가스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시고, 사실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가스랑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정유나 이런 가스, 원자재라든 아니면 곡물 이런 가격들도 인플레이션이 한순간에 좀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조금 멀리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지금은 정유라든지 원유 이쪽은 말씀드린 건 추세가 확실하게 1파동이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제 상승할 여력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보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유가 관련해서 최근에 좀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일단 80달러 이상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뭐 이게 시작이다라고 사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성창수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창수사 관련주들 특히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좀 많이 묶여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에 상승했던 뭐 작년처럼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냐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산이라고 물론 비트코인도 자산의 한편으로 좀 인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은 뭐 안전자산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은 조금 나눠서 힘의 방향성에서 볼 때 작년보다는 확실히 힘은 약하다. 비트코인이 뭐 상승한다 그래도 창수사 관련주들 힘을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작년같이 그렇게 좀 지켜보신다면 그런 맥락을 좀 보신다면 힘의 방향성을 보시고 정말 짧게 한번 들어 올려 쳐줄 때 매도하셨다가 다시 물림 잡고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 된다. 박건을 일반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코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하단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입장이고 지금 2차 전지로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거의 다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보다는 사실 수소 관련해서 지금 보신다면 오히려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소차 관련주들 코롱인더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사실 보셔야 된다.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거의 꼭대기 다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도 시장에 지금 예전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 간다 이랬을 때 반도체 자금 몰려가던 그런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자금이 우르르 몰려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항상 순환이죠. 시장은 순환에서 순환의 관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고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선행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뭐 2차전지 조금 더 가네 해봤자 상승은 거의 다 그게 달했어요. 일단 그런 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2차전지보다는 수소차 관련주들에 오히려 자동차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게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남들이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 시장은 반등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포지션은 무조건적으로 짧게 잡으시고 길게 잡으시거나 추세 전환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확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대응을 말씀드렸으니까 차분하게 대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5원 60전가량 빠지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매수를 해주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계속 가파른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 현재 1.5%가량 상승하면서 967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1시간 12분 정도,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코스피도 1%대 상승으로 전환 성공했네요. 그리고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시장 흐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자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68,000원 선이 이제 단기적인 강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부터는 한 7만 원 선 이상까지 시장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한 시장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상승한다 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매하는 거는 지양하셔야 되고 저평가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2021년도 올해 기준으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7조 원, 영업이익은 1,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6%, 11.5% 각각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은 수치고요. 이런 이유 자체는 이제 이 대형 프로젝트였던 이 멕스코, 도스보카스의 어떤 매출 기여를 해서 작년 4분기부터 나타난 이 학원 부문의 매출 성장이 이쪽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역시 이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익률 개선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해외 수주 소식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연내 수주를 좀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좀 많은데 나라별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사우디 쪽이 자프라, 그리고 러시아 에틸렌, 그리고 태국 쪽에 있고요. 또 내년 초에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우디, UAE, 그리고 말레이시아, 요르단까지 해가지고 해외 파이프라인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수주 부문만 100억 달러 육박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11조 원이죠. 근데 현재 시총은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5조 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갈 자리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그룹사 물량, 그리고 유가 회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인 해외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이라든가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등에 어떤 앞으로의 모멘텀도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유가 역시 현재 배럴당 80달러 수준인데 제가 일전에도 짚어드렸지만은 90달러로 돌파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90달러 수준 아닙니다만은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트 부문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HMM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HMM 기준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수준은 초중기 수준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잘 버티셔야 큰 수익이 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현재 22,000원 선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 좀 더 길게 본다면 18,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좀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좋게 보고 있고요. 위로는 3만 원 선 이상은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는 좀 길게 투자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강원랜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지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파라다이스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죠.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이 로드맵이 이제 이달 말부터 나온다는 소식, 이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백신 패스도 도입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스터 샷과 그리고 백신 접종이 좀 더 확대되면은 이 코로나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져서 이 독감처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이동 제한 역시나 일상적 방역 레벨로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에 돌입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의 어떤 급증은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레저 산업의 회복 탄력도는 자국 수요의 좀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실적 회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강원랜드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좀 더 살펴보면요. 미국 역시나 이제 국내 여행 수요 증가를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로컬 카지노들의 실적 개선도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국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원랜드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분기 강원랜드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36억 원 그리고 27억 원 수준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국가별로 이제 백신 접종률의 차이는 좀 존재하긴 하지만
이 레저 산업의 회복이 각국 내수 레저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지노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이 강원랜드가 국내에선 유의를 하고요. 독점적 지위를 감안을 하면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계단식 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요, 점진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좀 중기적 관점으로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현재 구간 27,000원에서 25,000원 선 사이의 구간은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3만 원 선은 무난하게 터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적 관점을 잡고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큰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이녹스가 이 주가가 이제 바닥 대비 작년 기준에서 바닥 대비해서 약 3만 원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 인수했었던 이 TRS의 이 지분 가치가 부합된 것인데 정말 인수를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싶고요. TRS 기준으로 이제 2020년도 매출액은 10억에 불과했지만 이녹스에서 인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 매출은 10억에서 220억까지 약 22배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증설 투자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TRS에서 이 이녹스라는 확실한 지원군을 얻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녹스 쪽에 제 TRS 쪽에서는 국내의 배터리 공급망은 현재 매월 140만 톤 정도 일단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국내 2차 전지 소재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내년 말까지 월 3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특히나 이제 실리콘 파우더의 중요도가 좀 더 커짐에 따라 가지고 국내 응급제 관련된 기업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TRS 상장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은 이 지분을 보유한 이녹스의 주가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 매수의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격선을 한 2만 원 선을 적절한 매수 타점, 매수 구간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2023년도까지 이 TRS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 구간 그냥 이 알람 설정 걸어두시고 체킹하고 있다가 가격선 오면은 한번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제가 3종목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녹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좀 길게 보고 좀 기업적 관점, 기업의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지금처럼 이런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매출 기여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우상향하게 되니까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방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부터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와 같이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의 2% 가까이 상승세 주면서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강하게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도 모두 다 종목들이 빨간불 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